가족이라는 정원. 우리 집은 내가 어릴 때부터 꽃과 나무가 가득했다. 집에서 먹을 채소와 화분을 할머니께서 가꾸셨기 때문인데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봐와서인지 나도 살림을 하며 자연스럽게 집에 화분을 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화분을 가꾸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저 물과 햇볕을 주는 것뿐인데 잘 자라고 자라지 않고의 차이는 뭘까? 나는 보물이가 태어나기 전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잘하지 못하면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보물이가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많이 틀린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물론 내가 좋은 엄마일 수 있는 것은 남편의 도움이 가장 크다. 남편은 넓고 큰 마음으로 항상 보물이와 나를 감싸주는데 놀랍게도 남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식물을 키우는 데는 영 재주가 없었다.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던 나는 좋은 엄마가 되는 비밀이 여전히 식물을 잘 키우는 데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마침 보물이의 이번 여름방학 숙제 중에는 텃밭 가꾸기가 있었는데 내 마음을 아는 남편이 웃는 얼굴로 말했다. 꼭 숙제나 연습이 아니더라도 직접 키운 채소를 먹어보는 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기. 보물이는 당장의 숙제나 좋은 추억보다는 관찰 일기를 쓸 새 공책 덕분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 학교에서는 방학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여름 동안 사용할 주말 농장을 준비해 주었다. 나는 남편의 말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주 작은 텃밭을 골랐다. 남편은 지난번 집에서 기르다가 실패한 토마토는 빼고 고추, 오이, 가지를 반은 씨앗으로 반은 싹이 튼 것으로 심자고 했다. 보물이와 내가 이렇게 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심은 채소를 빨리 먹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다. 아빠의 대답에 보물이와 나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집이 학교와 가까워서 평일에는 보물이와 둘이, 주말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산책을 했다. 특히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보물이가 가장 먼저 일어나 남편과 나를 깨웠다. 날마다 쑥쑥 자라는 채소들이 내게도 신기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 있는 새싹의 모습들이 보물이에게는 소란을 피울 정도로 큰일이었나 보다. 매일 산책을 가는 우리 밭은 작지만 눈에 띄게 항상 깨끗했다. 반대로 우리 밭 옆은 어느 순간부터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엄마, 저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글쎄, 사람들이 잘 오질 않나 봐. 텃밭을 열심히 다니는 보물이에게는 지저분한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았나 보다. 보물이도 게으름 피울 때가 있잖아.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겠지? 게으름 피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래서 평소에 부지런한 습관을 갖는 게 좋지. 나는 사람의 마음에도 씨앗이 하나 심어져 있어서 그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물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럼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해? 나는 꽃이 폈으면 좋겠는데 물을 많이 마셔야 해? 늘 그렇듯 끊임없이 나오는 보물이의 질문에 그 예쁜 입을 가로막으며 잽싸게 말했다. 글쎄, 그건 숙제야. 보물이는 마음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 채소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는지 나에게 온통 채소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물어보았다. 나는 우리가 밭에 관심을 갖고 노력으로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처럼 보물이의 씨앗도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천천히 알아가기를 바랐다. 나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남편과 같이 큰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어린 보물이에게는 내 말이 너무 어려웠던 걸까? 개학날이 다가오자 어김없이 밀린 방학 숙제를 하느라 보물이와 나는 정신이 없었다. 사진을 찍어둔 필름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한참을 찾아 급하게 현상을 해왔는데 사진에는 채소가 아닌 온통 내 모습이 찍혀 있었다. 순간 머리가 멍해져서 무슨 일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보물이는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채소가 아니라 나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이쿠, 보물이의 숙제도 나의 큰 사람도 모두 망쳐버린 내 마음이 금세 무거워져 버렸다. 그런데 보물이의 숙제를 돕느라 나 대신에 점심을 준비하던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보물이의 씨앗은 엄마처럼 되고 싶었나 본데? 그리고는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좋은 엄마로 만들어준다고 말해주었다. 남편은 숙제만큼이나 엉망이 된 내 기분을 마법처럼 기쁘게 만들어주었다. 나는 언제나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보물이가 나를 닮고 싶어서 내 사진을 찍었던 것처럼 내가 피우고 싶었던 꽃은 우리 남편이었나 보다. 그나저나 이번 방학 숙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뻤던 마음에 다시금 걱정이 들어온 나는 실수투성이 엄마지만 남편과 보물이에게 사랑받는 엄마임에는 분명 틀림없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며칠 전 우리는 가족 캠프로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보물이의 여름방학에 맞춰서 가려고 봄에 신청을 했었는데 보물이의 방학이 끝나고 나서야 접수가 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템플스테이를 신청해 두었던 일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다가 집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제야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보물이의 계약과 동시에 남편과 나의 방학도 끝났고 한참 더위가 찾아온 무렵이라 부지런한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게으름을 피웠다. 그래도 건강한 보물이가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경험에 먼저 관심을 가졌고 우리 가족은 초록잎이 가득한 산에서 이틀 밤을 보내게 됐다. 템플스테이에는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다. 내 옆자리에도 외국인 가족이 있었고 보물이 또래로 보이는 친구도 있었다. 보물이와 그 아이는 서로가 신기했는지 나를 사이에 두고 눈짓과 표정으로 장난을 걸었다. 나는 두 아이가 말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파란 눈을 한 엄마도 마찬가지였는지 아이들을 쳐다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수줍은 눈인사를 했다.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루공양이었다. 분명 한국어로 설명을 들었는데도 계속 헛갈리는 바루공양은 외국인에게는 더 어려워 보였다. 옆자리의 친구들은 나와 남편을 여러 번 쳐다보더니 내게 손짓으로 조용히 말을 걸었다. 당황한 나는 영어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걱정을 했지만 그들이 한국어를 어찌나 잘하던지 내 마음을 들켰을까 얼굴이 빨갛게 되기도 했었다. 이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윌리엄 부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원래는 카톨릭이라고 했다. 한국의 사찰에 관심이 있어서 체험 신청을 하게 됐다며 보물이도 다음에 성당에 놀러 오기를 권했다. 호기심 많은 보물이는 놀이동산에라도 가는 것처럼 기쁜 얼굴로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약속 날을 내내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늘 성당에 다녀온다고 외출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리사와 노는 것이 목적인 듯 했다. 우리 집은 특별히 믿는 종교가 없고 남편도 나도 신앙을 갖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에 보물이가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
무엇보다 보물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보물이가 집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기대를 하고 있었다. 보물이는 리사네 집에서 점심도 먹고 선물로 예쁜 머리띠까지 받아왔다. 보물아, 오늘 재밌었어? 남편은 집에 온 보물이에게 성당은 어땠는지 물었다. 똑같았어. 나는 보물이의 똑같다는 말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무엇이 같았다는 걸까? 노래도 많이 다르고 눈에 보이는 모습도 많이 다른데 설마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려나? 사랑과 자비는 미사와 법구경 시간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나는 내심 우리 보물이가 똑똑한 아이이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다린 남편이 입을 뗐다. 뭐가 같았는데? 그러자 보물이는 두 손을 모으며 이렇게 손 모으는 거. 라고 대답하고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다. 남편은 내 속마음을 들여다봤었는지 이미 나를 보고 얼굴에 웃음을 짓고 있었다. 보물이 말이 맞기는 하지. 라고 남편이 말했고 내가 멋쩍음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렇게 손을 모으고 부탁을 하는 거였지. 보물이처럼 나도 두 손을 마주 모았다. 아, 우리 보물이가 지금처럼만 늘 건강하길. 사탕과 치과. 나는 어릴 때 사탕을 입에 달고 살아서 오랫동안 치과를 다녔었다. 치과가 어떤 곳인지 몰랐던 나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즐겁게 치과를 갔었고 두 번째부터는 문 앞에서 매달리며 안간힘을 다해 도망가려고 했었다. 엄마의 딱 한 번만 더 라는 말을 늘 믿었지만 이후에도 여러 번을 속으며 치과를 다녀야 했다.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은 꽤나 괴로운 기억이어서 치과 앞을 지날 때면 지금도 몸이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언젠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불평을 한 적이 있다. 엄마, 나 어릴 적에 왜 사탕을 못 먹게 안 했어? 응?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지. 나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는 변함없이 천연덕스러웠고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악당이었다. 나는 책임감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물이에게 사탕을 먹지 못하게 했고 다른 아이들을 부럽게 쳐다보는 보물이를 이따금 모른 척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보물이가 이가 아프다고 했다. 난 보물이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과자를 준 적이 없었다. 게다가 하루에 3번 꼭 이를 닦는 보물이가 충치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다. 혹시 유치가 빠지려나 싶었지만 이가 흔들려 보이진 않아서 토요일 아침 보물이와 함께 치과에 갔다. 선생님께서는 보물이의 아픈 이는 충치 때문이라고 하셨고 나는 충치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어머, 우리 애는 사탕을 먹지 않는데요? 라고 말했다. 할아버지 선생님은 웃으시며 간혹 침 속에 당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사탕을 먹지 않아도 이가 썩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다. 다행히 이가 크게 상하지는 않아서 간단히 치료만 하면 된다며 치료가 끝날 무렵에는 보물이에게 사탕 하나를 주셨다. 보물이는 보통의 아이들처럼 손을 내밀지 못하고 내 눈치를 보며 주뼛거렸다. 그런 보물이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보물이는 너무나 화난 얼굴로 고맙습니다 라고 외쳤다. 나는
그 모습이 무척 가여웠다. 단순히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하면 보물이가 치과 갈 일은 없을 것만 같았는데 나는 보물이에게 2가지나 실수를 해버린 셈이 됐다. 기분이 좋아진 보물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허둥지둥 무거워지려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은 보물이가 치과를 간 일이 어땠는지 물었고 통화가 끝난 뒤에 당신은 좋은 엄마야 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전화를 건 남편이 그새 내 기분을 눈치채고 나에게 응원을 해준 것이다. 어떻게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항상 나를 힘이 나게 해줄까? 언젠가 좋은 엄마의 조건은 실수를 많이 하는 거라고 나에게 말해준 남편. 우리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한 나의 실수들이 아주 먼 훗날 보물이가 엄마가 됐을 때 보물이의 딸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봤다. 보물이는 분명 나보다 좋은 엄마가 될 테니까 말이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물이는 주머니 속의 사탕을 계속 만지작거렸고 나는 미안한 마음에 보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보물아, 엄마의 선물을 받아줘.